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뭐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자들이 법정에서만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 네. 이제 감치 집행이 이제 정지가 돼서 필요한 날 네. 그날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날 뭐 아예 최고의 그 슈퍼챗을 맞습니다. 뭐 유튜브 기능에서 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슈퍼챗을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현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는 아예 진짜 유튜버로 그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치인으로 이 사람은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인기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얻고 있다라는 네. 그런 자기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도취돼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또 유튜브를 방송을 하려면은 네. 던져줘야 되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제는 이제 그 재판부를 향해서 뭐 자배석, 우배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 다 해서 뭐 위자료 청구했다. 맞아요. 이런 거 매일매일 이슈를 해야 돼요. 네. 자신들이 공수처에 고발했다. 뭐 해가지고 근데 공수처는 자기들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보다 못한 법원 행정처에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가서 실질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대한변협, 서울변회라고 생각해요. 네. 징계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장 빠른 조치는 징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역사상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박근혜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좀 소란스럽게 했고 고성을 네네. 했다 이 정도인데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네. 그 법정을 나와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전혀 아닌 아니죠. 상황에서 네네. 법정 소란을 계속 일으키고 뭐 방청석에서 벨이 울리니까 그 소리가 좋으니까 좀 봐줍시다. 맞아요. 예. 벨소리 노래가 좋으니까 좀 봐줍시다. 이하상 변호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이런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저는 당장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그냥 퇴정당하는 변호사까지는 봤어도 감치당하는 변호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오죽이나 심했으면 감치까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별로 얘기가 안 되는데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이요.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재판인가요? 재판이 몇 개가 있어요? 대장동. 대장동 사건. 예, 네. 그래서 한동안 저하고 만날 보셨던 분인데. 네네.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좀 보도되고 있는데 뭐 조용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재명 대표 그치. 사건에서 네. 이런 짓을 해서 네, 네. 이진관 부장이 아마 잡아 넣겠죠. 저도 네.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재명 변호인 법원 법원 아마 조중동에서 일면으로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확신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거의 뭐 사형에 처할 정도의 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지금 보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네. 저는 진짜 말 하나 다 조심했거든요. 이제 혹시 뭐 어떻게 또트려 잡을지 몰라서.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동안은 이제 이른바 법적 카르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 각 주체들의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했구나. 그리고 사실 전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제가 했으면 아마 난도질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단 법원 네. 행정처가 네. 법정 모독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는 서울 변협 아니고 대한 변협 둘 다 에서 할 요청을 수 한 거, 있나요? 둘 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서울변회랑 대한변협에 둘 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서 어쨌든 소속은 서울변회니까 서울변회에서 할 수도 있고 대한변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재심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가 하는 법무부가 건데 하죠. 중요한 거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이 그 김필성 변호사님이랑은 방송이 아니라 끝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재판장이 그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언급을 하는 게 감치 재판 중에도 권모라는 자가 네. 해보자는 거냐 네. 공수처에서 그래서 봅시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다. 감치 재판 중에서도 네. 이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자들의 신병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한 거는 서울 구치소 그러니까 구치소 쪽에서 요구하는 그 주민등록번호 특정 네. 요건을 다시 적법 조치를 통해서 갖춰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 사람들의 신병이 특정이 안 됐다고 요구한 거냐면 구치소에서 요구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안 하던데 서울 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맞죠. 예. 아니 저는 어저께 뭐 다른 이제 검사 출신 뭐 김영남 의원 전 의원이랑도 방송을 했지만 검사가 신병지휘를 해가지고 네. 이제 구치소에 넘겼어요. 근데 신병을 넘겼는데 검사한테 구치소에서 검사님, 아유 주민번호 특정 안 됐잖아요. 아유 이 사람은 이름이 특정이 안 됐네요. 검사님,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님 이거 보완 좀 해주세요. 에이 검사님 이거 우리가 못 봤지.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반응이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상상이 가능하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법원에서 그 동일성, 특정을 요구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 상태가 될까봐 그런 위험이 있어서 특정을 요구하는 건데 법정에서 현행범처럼 잡아다가 딱 넘겼잖아요. 그대로 넘겼잖아요. 네. 동일성을 해야지 않잖아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헷갈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CCTV도 다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치소에서 그런 특정에 대한 요건을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완해달라고 하자 구치소가 안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집행 정지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법무부에서 이 부분 시정해야 된다. 네. 그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거 네. 김필성 변호사님이 또 얘기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할 때 주로 얘기되는 게 수사하고 공소제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세 번째 권한이 형집행권이에요. 네.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 구조상 교정국, 그러니까 이걸 하는 뭐 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 검찰국하고는 검찰은 이제 분리돼 있지만 조직상으로는 형 집행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종속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속돼 있기 때문에 구치소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검사 눈치를 보지 법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검사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 역시 시스템의 문제예요. 네. 검사는 무섭지만 사법부는 무섭지 않다. 이게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맞- 사법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지휘하는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죠. 그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오늘 그 나온 결과가 거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집행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개혁 얘기할 때도 별로 논의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도 분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형집행에 대해서 사법부에 지금 이제 헌법 부조상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검사와 분리된 그래서 교정국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이정관 재판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아예 현행법으로 경찰에게 인계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얘기했죠. 법원에서 뭐 감치 네. 결정을 내려봤자 집행 문제로 이게 안 된다면은 그냥 경찰에게 넘기는 게 낫겠다. 신병을. 네. 그럼 경찰은 그냥 아유 안 되잖아요. 하면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그런 그런 방법까지 써야 되냐? 얘기까지. 저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감치 명령이 지금 집행 정지지 다시 집행이 될 거거든요. 네. 재집행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감치 명령 조서에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상착의 인상착의 특정을 다 했거든요. 들어갔죠.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풀어줍니까? 말도 네. 안 됩니다.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할미님께서 서울구치소 소장이 이상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은 조용하나라고 하셨고요. 익산 오빠님께서도 법무부 장관은 각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